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현대 시입니다. 이 수익 시인의 결빙의 아버지인데요. 자, 결빙은 얼음이 언다는 뜻이죠. 자, 결빙. 이 얼음이 얼은 것과 아버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수익 시인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 결빙의 아버지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 강에도 물은 흐릅니다. 얼음이 온몸으로 추위를 막아주어서 물은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결빙, 얼어붙었다는 뜻이죠. 결빙의 강물을 보고 어린 시절 추위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결빙의 강의 얼음처럼 나를 바다로 보내기 위해서 온몸으로 추위를 막았던 것입니다. 이수익 시인의 결빙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님, 제 17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가옥 2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문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즘도 추운 밤이면 곁에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뼈가루로 사가 붉은 흙에 자취도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17살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서 보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자, 이 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머님. 자, 어머님은 내 말을 주로 들어주는 그런 대상이죠. 결국은 이 어머니는 아버지와 나를 공유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리움을 공유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이입니다. 이 시는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 17살적 겨울, 아주 어린 시절이죠. 자, 과거의 일이다, 그죠? 어머니 앞의 화자가 바로 제고요. 자, 아주 지금은 어른이 되었는데, 자, 이연으로 가보면 어른이 되었으면 나타납니다. 바로 17살적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조 적산가옥 2층 다다미방. 말이 좀 어려운 거죠. 목조는 나무로 만들었다는 뜻이고, 적산가옥은 적산은 적의 재산이라는 뜻이다, 그죠? 자, 우리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만들었죠. 자, 따라서 이거는 나무로 만든 일본인의 재산 가옥입니다. 따라서 일본식 집이죠. 일본식 집은 당연히 다다미 방이 깔려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에도 다다미 방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은 과거의 상황이다, 그죠?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대던 외풍 탓으로, 벌거숭이 유리창은 커튼도 없고 그냥 드러나 있는 유리창이죠. 벌거숭이니까 의인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듯 울어대던, 자, 깨질 듯 울어대던, 깨질 듯 직유법이고요. 유리창이 울어대니까 이거는 화류법이 되겠죠. 자, 외풍 탓. 자, 우리 방에 요즘 아파트 생활하고 또 창문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외풍, 경상도 사투리는 우풍이라고 하죠. 외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시련과 고통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춥죠. 한없이 추웠지요. 어머니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형식이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이고 또 바로 추웠다는 걸 직접 드러냈으니까 직설적입니다.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자 이런 시에서 의성어 의태어 즉 음성상징어가 쓰이죠. 요 반복은 마다입니다. 그죠? 밤이면 밤마다 벌벌 떨었다는 뜻이죠. 음성상징어가 쓰이면은 현장감, 사실감, 구체성,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실인 발을 밀어놓고 가랑이 사이는 다리 사이죠. 다리 사이는 체온이 있으면 따뜻하겠죠. 그 아버지 따뜻한 곳으로 발을 밀어 넣었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바로.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벌레 한번 볼까요? 벌레는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어린 화자죠. 연약한 존재죠. 벌레처럼 몸을 똘똘 말아가지고 아버지한테 파고든다. 처럼이니까 직위법이죠.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과거네요. 자,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고요. 어머니 앞에 얘기하니까 경어체를 썼죠. 또 했었지요. 어떻습니까?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죠. 자, 대화체입니다. 이 대화체를 통해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과거인데요. 어릴 적 추위를 막아주던 아버지에 대한 회상입니다. 요즘도 추운 밤이면 요즘은 17살 적에서 요즘으로 넘어왔네요. 과거에서 현재로 전환되었고요. 추운 밤이 되면은 옛날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 추운 밤은 회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곁에서 잠든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들, 나의 아이들이죠. 바로 이 아이들을 보면서 또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겠죠. 자, 이불깃을 덮어주며 자, 주체 어른이 된 화자입니다. 자,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늘 그런 추억은 바로 추위로부터 나를 지켜주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죠. 마음이 아프다. 뭐 슬겁기보다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죠. 자, 마지막 행에 보면은 아버지로 끝나고 말 줄임표로 끝나죠. 자, 그 부분과 또 연결됩니다.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뼈가루로 사가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 아버지의 따뜻한 가슴이죠. 이렇게 관계 있는 것으로 관련 있는 것, 다른 것을 나타내는 방법을 대유법이라 하죠. 나를 보살펴준 아버지, 대유법이고요. 한 줌 뼈가루로 사가 뼈가루로 사갔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돌아가셨다는 거죠. 붉은 흙에 자, 뼈가루는 뭐 흰색입니까? 또 사갔으니까 또 회색일 수도 있겠죠. 자, 흰색과 붉은색 색채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게 감각적 표현입니다. 시각적이고요. 붉은 흙에 자체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옛날에는 나를 그렇게 돌봐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제 흙이 되었다는 뜻이죠.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자, 옛날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다. 자, 현재와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공존되고 있죠. 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죠? 자,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자식을 돌보며 느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그런데 어머님, 그런데니까 이거는 전환이 일어나죠.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요. 오늘은 오늘 한번 볼까요? 17살의 과거에서 또 요즘 그리고 오늘로 시간이 전개되었죠. 오늘은 현재인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영하의 한강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올린 공간이죠. 한강에 보니까 얼음이 둥둥 떠 있는데 아버지가 마치 얼음처럼 온몸으로 나를 지켰다 이런 뜻이겠죠.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연 7살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 영하의 한광교를 지나면서 떠올린 것이 바로 겨울밤의 아버지를 떠올렸죠.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승의 물로 화신의 있음을 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 물이 그때 이 물의 얼음이 바로 아버지와 같다 이런 뜻이죠. 자, 이승의 물은 아버지의 바로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이 바로 강물이 되었다. 화신은 이런 뜻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된 것. 우리 부처님을 잘 만날 수 없잖아요. 부처님은 불상으로 화신했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화신입니다. 한강의 언물을 통해 아버지를 떠올렸죠.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현재는 한강이 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옛날 그 사랑을 지금 떠올리고 있죠. 그래서 과거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만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자,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그 얼음 속에 있는 물은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게 흘러가죠. 바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어린 자식일 수도 있죠. 자, 얼음 속에서 흐르는 물, 바로 자식입니다.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바다는 물의 목적지죠. 바로 사람의 삶. 자,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맡고 있을 테니, 니는 좋은 삶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죠. 아버지의 희생이 드러난다, 그죠?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자, 아버지의 삶이 바로 저 얼음처럼 얼음이 광물을 지키기 위해서 추위를 온몸으로 막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얼음이 흐르는 물을 바다로 보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자, 혹하는 시련 고난이고요. 자, 바로 아버지의 희생입니다. 지금 어른이 되어 생각하니까 이런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겠죠. 자,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자, 추위 속에서 물을 품은 얼음을 통해서 추위 속에서 자신을 품었던 아버지를 떠올린 거죠. 하얗게 얼음. 자, 시각적 심사학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심사학이 드러나는 것은 감각적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사랑의 감각적 표현이 됩니다. 자, 아버지 반복되죠. 아버지 반복되면서 좀 애절한 마음, 간절함이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말 줄임표가 있는데요. 말 줄임표를 대면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는 거죠. 자, 반복으로 그리움을 고조하고 또 여운을 남기는 거다. 그죠? 아마 아버지에 대한 애달픈 그리움 또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얼어붙은 한강물을 바라보며 느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참 시인은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자유로운 형식이고 또 개인의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성격은 회상적이고 예상적이고 감각적이고 또 고백적입니다. 주제는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 또 아버지의 삶에 대한 연민,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런 마음이시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대화 형식으로 친근감을 주고 있고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또 부각하고 있죠.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뒤에 세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수능 특강 책과 또 6월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를 중심으로 해설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국어 공부의 기본은 반복과 복습입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 많이 읽고 느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빙의 아버지 이 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